네, 코로나19 감염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는 주춤하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럽이 코로나19 진원지라고 발표할 만큼 현재 확산세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외 주요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현재 오늘 기준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총 확진자 수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8,086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격리 해제되신 분은 204명이 늘어나서 지금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네. 204명이 늘어나서 714명입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신규 확진자는 107명이고 완치된 사람이 204명이거든요. 이제 새로 환자가 되신 분보다 완치돼서 격리 해제되신 분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어제도 사실 처음으로 완치되신 분이 더 많았어요. 근데 오늘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어떤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굉장히 지금 어수선하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병실에서 나가시는 분이 들어오시는 분보다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태까지 대구 지역이고 다른 지역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병실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번호표를 받고 못 들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병실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생활치료센터도 더 확충이 돼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 이런 커브를 얘기하는데 이제 골든 크로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치료되시는 분이 많고 그다음에 입원하시는 분은 적다는 건 전체적으로 이 확진되는 사람이 좀 줄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네. 물론 이제 아직도 좀 우려되는 거는 지금 그래프에서 나오지만 격리 해제자 이른바 퇴원하시는 분이 이제 훌쩍 일일 확진자 수보다 많아졌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맨 위에 빨간 거 총 확진자 수가 이제 8,000명을 넘어서 걱정이 이제 우려가 많긴 하지만 초격리자 수라는 게 저게 지금 그래프가 약간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격리 해제자 수가 크게 늘고 확진자 수가 준다면 총 격리자 수는 밑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내려오는 그런 그래프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콜센터나 신천지 같은 또 다른 산발적인 게 없으면 저 총 격리자 수 7,300에 있는 숫자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언젠가는 이제 1,000대 아니면 더 수백 단위로 떨어지면서 우리 이제 사회에 이 코로나가 좀 상당히 많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코로나19 완치자가 확진자보다 많아진 그런 반가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도권이나 충청권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죠? 그게 이제 아주 정확한 건데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신천지에 문제가 됐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콜센터에서 아직은 이제 콜센터도 계속 일부 걱정은 되지만 상당히 많이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는 좀 떨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이 되는 게 이제 다른 산발적인 게 있습니다. 이 다른 콜센터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시지만 아직까지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데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셔서 거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한번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많은 사람에게 이제 큰 충격을 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제 해외를 걱정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중국을 걱정했는데 이제 중국은 그래프가 꺾어져서 좀 낮고 사실은 지금 이탈리아, 유럽, 더구나 이제 미국까지 오히려 이제 외국에서는 거기가 이제 진원지라고 할 정도로 됐기 때문에 국내 상황도 좀 잠잠해졌지만 좀 더 경계태세를 해야 되고 특히 해외까지 그래서 진짜 양면 모두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프가 좀 꺾어졌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가 이제 신규 확진 환자가 이제 지난달 말 같은 경우에 29일 이쯤 되는 900명을 넘어설 때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900명 넘어설 때 800명대 됐다가 지금 100명대로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적다라는
그 느낌을 받는 것일 네. 뿐이지 초창기에는 막 1명, 2명 막 이렇게 확진됐을 때도 되게 긴장감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직은 안심하지 않고 좀 더 방역의 끈을 조여야 된다는 판단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비슷한 생각은 지금 정부 당국에서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도 오늘 지금 회의에서 뭐 전선이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먼저 브리핑 내용을 한번 좀 듣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1%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있고 기타 산발적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 중인 사례가 약 19%입니다. 이제까지 파악된 세부 집단 발생 사례의 경로 중에서는 신천지 관련 사항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오늘 브리핑 내용 들어봤는데요. 보시면서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한 게 결국은 이제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한 좀 우려를 좀 네, 표현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81% 정도가 지금 집단 감염 사례인 걸로 파악이 되고 네, 있는데 문제가 이제 그 집단 감염 사례가 좀 그 비율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주 전에는 60%대였다가 지난주엔 70% 그리고 다시 80%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 첫 번째로는 집단 감염이 엄청나게 늘었다기보다는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 이제 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을 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큰 무더기 감염, 이른바 큰 불, 신천지, 그다음에 콜센터 이런 거는 잦아들었는데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시사점이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아주 조그만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원인 모를 2, 3명, 3, 4명 이렇게 조그만 것들은 사실상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회적 거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잘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1, 2주 전의 효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이지 않는 조그만 것들은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사실 예. 콜센터 같은 거는 상당히 의외였지 않습니까? 좁은 지역에서 우리가 밖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만 이런 건물에서는 쉽지 않았던 건데 그간 간과했던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어떤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규모 집단 감염은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하고 다만 개별 감염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럼 최근 논란이 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확진자가 118명으로 현재 기준으로 늘었습니다. 자, 현재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새로 발견되는 확진자는 크게 늘지는 않으면서 네. 서울시는 일단 큰 불은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일단 저도 큰 불 잡았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11층에서 대부분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115명 정도라고 하셨나요? 보면 이제 거기서 현재 118명으로 118명, 3명 늘어났네요. 거기서 이제 신천 콜센터에서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조사가 마무리된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층에서도 일부 나왔는데 5층 같은 경우는 연결고리가 없는 거 그리고 다른 층은 아마도 이제 엘리베이터 구조를 통해서 일부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로서 여기서는 이제 큰 불을 잡았는데 문제가 아마도 여기 이제 지하철도 이용하고 옆에 이제 파생적인 것들이 추가로 어떤 식으로 다른 지역에서 나타날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콜센터에서를 중심으로 한 건 잘 잡았다 손 치더라도 지금 보면 알지만 가족 같은 데서도 멀리서 이제 걸리는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이 다른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집단적인 상황에 노출이 됐으면 그분이 새로운 또 감염의 노출원으로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연결이 되고 지금 계속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를 빨리 끊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역학조사를 잘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큰 불을 잡았다는 게 이제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보니까 교수님도 그러시고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큰 불은 잡았다라는 일단 기본적인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최초 확진자가 어떻게 그 감염이 됐고 이후에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를 또 밝혀내는 게 이제 추가 감염을 막는 방법일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구로 콜센터에서 좀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이제 그 콜센터의 그 확진자들이 11층 코리아 빌딩 11층에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 10층에서도 감염자가 네. 나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빌딩 같은 경우에 그 엘리베이터가 홀짝으로 운행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11층 같은 경우에는 뭐 1, 3, 5, 7, 9, 11 이런 엘리베이터를 탔을 거고 10층 환자는 뭐 2, 4, 6, 8, 10 이렇게 짝수층 엘리베이터를 탔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선이 겹치지 않는 네.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 감염이 됐을까라는 가능성을 놓고 보면 뭐 1층에 공용 로비라든지 아니면 뭐 휴게실도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또 아니면 그 공조 시스템, 그러니까 네. 환기구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환기구를 통한 그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공조 시스템에 대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2015년도에 평택 성모병원 네. 메르스 때 예. 첫 환자가 갔을 때 그때 이제 공조 시스템으로 넘어간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자가 하도 이제 그때 메르스였습니다. 이 코로나 19랑 이제 이 사촌지간이죠. 기침이 많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제 떨어지는 이른바 그 침방울 감염인데 기침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 에어로졸 현상이 발생해서 바이러스가 좀 이제 뜰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연기 실험을 당시에 했었는데 보니까 환풍구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 정도로 어떤 바이러스가 충족된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여요. 이건 네.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건 좋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지만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이제 홀짝으로 다르죠. 바뀌어져 있기 네, 때문에 그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다음에 또 그 아마 뭐 패스가 있으면 패스 거기 통과하는 또 같은 층을 1층에서는 누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계단이나 다른 물품에서 접촉물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는 포마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맥에 대해서 감염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층수에 달라서 엘리베이터가 다른 거 쓴다고만으로도 엘리베이터 무관하다 다른 게 무관하다 하긴 어렵고 네. 예. 다만 계단 같은 거 다른 접촉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예외를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환기구를 통한 전파 가능성보다는 동선이 겹쳐서 감염됐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신 거군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현재 동대문구에서도 집단 감염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PC방으로 네. 또 PC방에서 가족으로까지 감염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네. 교회 수련회가 이 감염의 계기로 지적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날짜가 보면 수련회가 지난달 20일에서 20일에 했고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PC방에 또 다른 분이 몇 분이 들리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선을 보면은 수련회에서 계시던 분이 확진이 될 이제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PC방에 가서 저는 왜 그렇게 PC방에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0시간 이상을 네. PC방에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당연히 접촉을 PC방 같은 게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콜센터처럼 키보드도 있고요. 예. 이런 어떤 칸막이도 있고 그래서 또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접촉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PC방 그다음에 콜센터, 요양원, 다른 노래방 특히 이런 것들이 고위험군이거든요. 예. 특히 좁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천이 안 되는 곳들.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차단을 하고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 특히 이제 보건당국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그 생계에 있으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그거를 철저히 지키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제 국내 상황 못지않게 지금 이제 해외 상황도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예. 특히 이제 유럽이 좀 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탈리아가 일단 가장 심각한 상태이고 그 주변 국가 뭐 스페인,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뭐 신규 확진자, 사망자 이제 크게 늘고 있는데 이제 세계 보건기구죠. 이제 WHO도 뭐 유럽의 그 코로나19 진원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게 저 유럽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네. 참 그 기분 나쁘실 텐데 어쨌거나 처음에는 지난해 12월 31일이죠. 네. 우한에서
첫 이제 확진이 되고 이제 엄청나게 진폭이 됐을 때는 거기가 진원지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이탈리아가 된 게 왜냐하면 이탈리아 자체가 나라를 뭐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구조 자체가 의료 시스템 그리고 또 특히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친밀도가 높은 문화 네. 그 다음에 이 연령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이탈리아는 무슨 얘기냐면 예.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그 고령 인구가 네. 우리나라는 15% 정도거든요. 100명 중에 15명인데 여기는 23%, 4%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취약계층들이 바이러스가 또 많이 전파가 빨리 되고 더 약화되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시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가시고 특히 이제 유럽은 기본적으로 거의 그 하나의 나라로 보면서 그렇죠. 여태까지 그냥 같이 모든 게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확산되는 진원지로 됐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유럽에 대해서도 셧다운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입국 금지를. 안타깝긴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 그 저희가 또 이탈리아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럽 내에서 이탈리아 상황이 가장 심각한 그렇습니다.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 국민 이동 제한령도 내려져 있고 예. 지금 이탈리아 현지에 저희 그 YTN 리포터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손정윤 리포터 한번 연결해서 그 이탈리아 현지 상황 자세한 상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정윤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탈리아 지금 현지 분위기를 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그 코로나19 감염 그리고 사망자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 지금 한국에서도 접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하루만도 지금 250명이 지금 숨졌다는 얘기도 좀 들리는데 지금 계시는 그 로마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것처럼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외부 출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근데 조용한 편이고 사람들이 잘 이행을 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마트에서 줄서기 운동이라든가 자영업자들도 슈퍼마켓 같은 허락된 장소들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이러스로 무슨 호들갑이냐 하는 사람들도 사태가 점점 세계적으로 심각해지자 통제에 잘 따르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조치가 처음이다 보니까 다소 혼란이 있어 시행 첫날에만 4,000명이 경고 또는 벌금 조치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안드라 뚜또베네라고 해서 다 잘 될 거야라는 운동인데 이제 집에서 있는 아이들이 무지개를 그려서 창밖에 걸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내고 밝은 미래가 올 것이다라면서 희망을 갖자라는 운동입니다. 다들 지금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유럽 그 상황이 다 심각하긴 한데 특히 이제 이탈리아 상황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탈리아가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이렇게 또 그 사망자도 늘고 있는 그런 원인은 현지에선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현지에서 가장 먼저 뽑고 있는 게 초동 대치가 미흡했습니다. 네. 네, 처음에 가벼운 감기로 생각했던 점도 있고 감염 루트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컸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감염자의 동선이 이제 알려지지 않고 비공개인 것도 영향이 큰데 네. 이탈리아 자체가 워낙에 여행자들이 많고 이동 인구들이 많은 그런 나라다 보니까 그런 점이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 문화적인 특성, 뭐 볼키스라던가 포옹 등 가벼운 스킨십들이 잦은 편인데 이건 이제 비단 이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 유럽권 국가들이 모두 함께 가지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네. 현재 유럽 전체가 크게 확산적인 부분들도 그런 점에 더 기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문화적인 특성 이런 내용 좀 하셨는데 그 현지 병원이나 뭐 의료 대응 체계에서 뭐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전 사망자 수 관련해서도 현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해주신 인구 고령화 국가라는 점이 이제 인구 65세 이상 비율도 워낙에 높은 편인데 평균 연령 자체가 47.3세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5살 가까이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의 80% 가까이가 합병증을 앓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크게 꼽히고 있고 예. 또 병상 자체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4분의 1 규모밖에 안 되다 보니까 병상이 부족해서 중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많이 꼽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코로나 대책병원 외에 지역 민간병원과 군 시설까지 협조를 해서 병상을 확보 중인데 확산 속도가 워낙에 빨라서 쉽지 않은 편입니다.
또 이탈리아 병상 문제나 이제 의료진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적돼 왔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서야 터졌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망자 비율이라는 게 결국에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의 비율인데 네. 알려지지 않은 감염자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다라고 보다 보니까 이번 이동 규제 같은 경우가 한 2, 3주 정도 외부 접촉을 최소화시키고 나서 확실히 알려지는 감염자들을 확인해서 치료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런 비율이 세계 통계치랑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탈리아 전국 이동제 한령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국이나 식료품점 외에 뭐 휴업령도 내려졌다고 하는데 일단 우선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 건지, 그리고 그 이탈리아 현지 우리 교민들이 또 많이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희 대사관이라든지 우리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교민분이 총 4,600분 정도가 계시는데 네. 대부분의 관광업에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생업은 전부 일체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게 뭐 세계적인 문제다 보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서 네. 현지의 통제를 따르며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대사관 측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현지 소식을 교민분들 중에서는 언론 매체를 쉽게 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장벽이 높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뿐만 아니라 현지 모든 교민들에게 현지 뉴스나 바뀐 법령을 지금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지속적으로 보건당국과 경찰, 항공사하고 또 협조를 해서 우리 교민 중에서 검사를 희망하신다고 할 경우에 바로 검사가 이루어지게 조율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능한 항공편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우리 교민분들 중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한테 가능한 항공편에 대한 정보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 교민 중에서 확진자가 없다는 점이 다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상황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고요. 그 손정윤 리포터님도 건강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일단 저희 이제 이탈리아 현지 분위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이탈리아의 그 의료 체계라든지 대응 체계에 대해서 또 현지에서도 문제점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랑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우선 그 공공 시스템인 건 네. 맞고요. 맞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그 뭐가 낫다 틀리다라고 참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지가 더 잘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듣는 내용으로는 의료진이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의료진은 이제 딴 유럽 좀 좋은 데로 이렇게 많이 나가신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의료 자원도 좀 많이 적어졌고 그다음에 아까 저 리포터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병상이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이다. 예. 굉장히 작은 거죠. 네. 왜냐하면 이탈리아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6천만 정도 되거든요. 저희보다 네. 많은 예, 거죠. 우리가 이제 네. 5,130만이니까 그렇게 치면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또 병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병원 수요에 비해서 계속 병상을 돌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나쁘다 틀리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대응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네. 이제 외국과 비교해서 특히 유럽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제 지적했던 이제 이 고연령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상황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단 뭐 우리 국민들은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외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빠른 점은 인정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이나 뭐 미국 등에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WHO가 뒤늦게야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현재 6개 대륙에 모두 퍼진 상황인데요. 네. 언제쯤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혹시 전망하시는지요? 그거 세계적인 정점에 대해서는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제 팬데믹 그 선언이 늦었냐는 거에 대해서는 네. 워낙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WHO가 당초에 신종플루 때 2009년에 팬데믹을 선언을 했는데 네. 당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별것도 아닌 거 팬데믹 선언을 해서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 네. 그런 욕도 많이 먹고 뭐 여행 제한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죠. 예. 홍콩 독감 때 한 번 예, 했고 신종플루 신종플루. 때 했는데 이번 이제 세 번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주춤거리는 상황이 있었고 WHO가 주춤하는 사이에 각 미국이든 나라가 개별적으로 그냥 행동을 취하면서 네. 이른바 셧다운을 하고 이제 국경을 닫아버리고 이러면서 사실 WHO는 별로 할 게 없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좀 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좀 지금도 이제 늦었다는 비판을 많이 먹는 거고요. 네. 네. 다만 이 숫자적인 게 지금 워낙 빨리 늘어납니다. 지난주 토요일만 해도 9만여 건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13만 건이 넘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잦아들었는데 이탈리아는 중간이고
그 이상이고요. 미국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 이거를 정점이 어디냐고 하는 건 좀 어렵고요. 다만 지금 거의 3개월 수준으로 돌아가고요. 특히 문제가 이게 계절적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정점에 대한 의미가 무의미해집니다. 앞으로 네.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만 지금 이제 가능한 게 각 나라별로 국경을 쳐서 치료제가 조금 빨리 개발이 되고 네. 만약에라도 이제 백신이 좀 더 빨리가 된다면 아마도 이제 좀 더 많이 빨리 생각보다 축소는 될 것 같은데 아직 그걸 예견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를 지금 강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수습이 돼서 이제 국내외 경제 그리고 그 시민분들 건강 이제 생기는데 좋은 그 소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